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성적이 오르는 토익 RC 파트 5 37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좋은 문제 준비했습니다. 잘 풀어보세요. 우리 학생들한테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잠깐 멈춰놓고 생각해보는 시간 갖는 거 좋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신 다음에 제 강의 들으면요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발전시키는 거, 그게 가장 핵심이니까요. 자, 문장 구조 파악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주어 동사 파악이 문장 구조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주어진 문장을 보시면요, 빈칸 뒤에 곧바로 동사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동하니까 그 뒤에 동사가 또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수동태 구조죠. 우리 영어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일단 보기 중에서 접속사가 아닌 건 지울 수 있어야 돼요. 자, 4개 중에서 접속사 아닌 거 뭐 있을까요? 우리 A는 접속사가 아니죠. 일단 이렇게까지만 해도 우리가 해석 없이 보기 하나는 제거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는 다 접속사인데요. B부터 볼게요. 자, 소유격 같은 경우는 뒤에 뭐가 쫓아오죠? 보통 명사가 쫓아오죠. 요 N은 나운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제 빈칸 뒤에는 곧바로 뭐가 나오죠? 동사가 있기 때문에 후수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남았죠. 자, 둘 중에 뭘 선택할 것인가. 자, 근데 보니까요, 동사가 두 개 있는데 각각의 동사는 또 주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일단 이 빈칸은요, 분명히 빈칸 뒤에 있는 동사의 주어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체 문장 구조를 봤을 때 will be presented의 주어는 바로 the report거든요. 그러면 will be presented의 주어가 the report이기 때문에 지금 빈칸 뒤에 있는 이 summarize란 녀석의 주어도 따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둘 중에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주어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정답 뭐예요? 이미 다 나왔죠. 정답은 바로 C죠. 자, that 같은 경우는요,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뭐가 될 수 있죠? 대명사.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할 때 뭐라고 부르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that은요, 선행사가 사물이건 사람이건 다 수식할 수 있고요. 동시에 접속사와 대명사 기능을 할 수 있죠. 대명사는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빈칸 뒤에 위치한 summarize한 녀석의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where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where는 접속사이자 부사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부사라는 말을 씁니다. 관계부사.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의문부사죠. 그래서 이제 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한테 주어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녀석이 필요한데 부사는 주어 역할을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where이 WH 단어라서 접속사는 될지언정 주어 역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정답 C로 갑니다. 결국엔 어때요?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지 않고도 정답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무조건 한국말로 번역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자, 그것이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존중합니다. 노하우를 존중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뭔가 없을까를 탐구해서,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내 걸로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픈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정리할게요. 정답 뭐였다? 정답은 바로 C였다. 자, 접속사이자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동사 두 개를 연결하면서 동시에 summarize하는 이 녀석, 이 동사의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었죠. 자,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뭘로? 정답 C로 갈 수 있었고요. 나머지가 왜 답이 될 수 없는지는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장 구조 볼 때 주어 동사 파악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추가 포인트가 있어요. 물론 that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 전에 슬쩍 짚고 가면요, 여기 research라는 녀석은요, 동사고 명사할 때 형태 똑같죠. 특히 명사할 때 불가산 명사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불가산 명사는 단복수 표시가 불가능하죠. 왜냐면 문자 그대로 불가산, 셀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상태에서 또 during 나왔죠.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 뒤에 이제 meeting인데요. meeting은 일종의 뭐예요? 이벤트의 일종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그렇죠 벌어지는 동안에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뭐예요? 전체 다 during인데요.
during the meeting은요, 하나의 그냥 덩어리 표현으로 머릿속에 담아두셔도 괜찮아요. 워낙에 그렇죠, 통째로 시험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during the meeting, 이벤트에 해당되는 표현은 전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뭐 during the conference도 마찬가지고요. 괜찮죠? 일단 문장 구조 분석해 볼게요. 관계대명사로 연결된 거, 관계대명사 연결되기 이전 상태로 제가 환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번과 2번 두 개의 문장이 있었던 건데요. 이걸 뭘로 합치는 거죠? 처음에는 and로 합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사람은 같은 얘기 반복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결합시켜서 뭘로 만든다? 바로 관계대명사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때 it은요, 첫 번째 문장에 report를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다? 같은 얘기 반복을 싫어한다. 원래 같은 얘기 반복을 싫어해서 만든 게 대명사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지금 앞에 이미 언급되어 있으니까 굳이 또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접속사하고 대명사 합쳐서 뭘로? 한 단어, 관계대명사로 바꾸자. 언어의 경제성.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어떻게 쓴다? 좀 더 간단하게. 인간은 뭐 어느 언어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같은 내용을 좀 더 간단하게 전할 것인가.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죠. 자, 그것이 반영돼서 언어는 계속 발전을 거듭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합친 문장이 바로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바로 그 문장인 거죠. 도대체 우리가 왜 관계대명사를 배워야 되는지, 우리가 파트 5 토익 뭐 빈칸 채우려고 관계대명사를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그쵸? 조금 서글프고 약간 어이없고 뭐 그렇지 않을까요? 결국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서 배우는 거니까 배워서 우리가 효과적인 의사소통, 정확한 의사소통할 때 써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문장 구조 분석 한번 해봤습니다. 그 사전에 보면요 또 나와요. 사전에 관계대명사 뭐라고 나오죠? 여기 relative pronoun이라고 보이시죠? 요거 이제 롱맨에서 제가 검색한 거예요. relative pronoun. 사실 좀 전에 우리 that은 주어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that은요 똑같은 형태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이자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미리 말씀드리면요, 특히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거기까지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예문 통해서 한번 실제로 그런지 볼게요. 여기 첫 번째 예문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관계대명사 that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I라는 주어가 존재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안 봐도 뻔해요. 이때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어가 있으니까. 그 뒤를 보시면요, need to by 다음에 이 by가 타동사인데 여기 목적어가 안 보이죠? 자, 그 이유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안에 여기 타동사 by에 목적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by 뒤에는 목적어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장 구조 통해서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관계절은요, 다른 말로 무슨 절이라고 하죠? 형용사절. 왜냐하면 이 형용사절의 역할이 뭐예요?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요 형용사절의 역할이 뭘까요? 바로 앞에 있는 명사, 즉 우리가 이걸 먼저 위치한다 해서 선행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통째로 꾸며주는 거예요. 우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걸 뭐라고 하죠? 형용사. 그래서 우리가 관계의 절을 다른 말로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해하셨죠? 결국 관계절, 즉 형용사절은 명사를 꾸미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문장에서 통째로 사라진다고 해도요, 남아있는 문장은 여전히 완전한 구조를 이룹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관계절의 특징인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왜 여기까지 설명할까요? 이 that이라는 녀석은요, 똑같은 형태로요, 명사절이 될 수도 있고요, 부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제가 잠깐만 얘기하면요, 명사절 접속사 that 같은 경우는 접속사 기능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완전한 구조가 위치합니다. 하지만 관계절은 어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that을 지우잖아요. 여기 타동사 by 다음에 목적어가 없는 상태가 되죠. 불완전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명사를 뺐다는 것은 대명사의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거니까 당연히 그 뒤에는 뭔가 하나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구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똑같은 형태로 명사절 접속사 that은요. 오직 접속사 기능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that을 뺀 상태에서도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 think that 타동사 think의 목적어 자리에 that 명사절이 오는 거예요. I think that she is beautiful. 어때요? She is beautiful. 그 자체가 완벽하죠. 요때 that은 뭐예요? 앞에 있는 타동사 think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로서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 that은 형용사절 접속사도 되고 명사절 접속사도 된다 이렇게 암기할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하면 그 두 가지를 구분지어서 정확히 쓸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들 이해하셨죠? 왜? 우리는 배워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단순히 암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슬쩍 그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완전한 문장 구조는 아니지만요. that 다음에 곧바로 동사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뭐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좀 전에 선행사는 사물이었지만 이번엔 뭐예요? people, 사람이죠. 사람 선행사도 꾸밀 수 있어요. 우리 관계대명사 중에는요. 사람만 수식하는 who도 있고요. 사물만 수식하는 which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that은 선행사가 사람이건 사물이건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원어민들이 that을 쓰는 것을 좀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 찾아서 예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점검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론을 암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내가 실제로 암기한 이론을 실전에 접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실하게 점검하고 시험장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네. 그 아래쪽에 슬쩍 이제 내려가 보면요. 그래머 나오죠. In everyday English, 일상 영어에서 that은 종종 생략됩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자, 그것이 목적격이죠. 관계절의 목적어, 즉 목적격 관계사일 때. 그 밑에 지금 예문 슬쩍 조금 제가 키워볼게요. 여기도 보시면요. 주어, 동사,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없죠. 왜냐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 있기 때문에. 문장은요. 이미 그 앞에서 완벽한 구조를 이루고 있죠. 선행사는 사물이었고요. 그것을 갖다가 꾸며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보통 또 이렇게 밑에 보시면 어때요? 생략됐죠. 생략이 가능합니다. 종종 어떻게 된다? 생략된다. 명시가 돼 있죠.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또 이렇게 사전에 다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밑에 잠깐 볼게요. 그 밑에 보시면요. You do not omit that when it is the subject of the clause. 즉, 주격일 때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that 다음에 곧바로 동사 나오죠. 그럼 이때 that은 뭐예요?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 이때 that은 생략을 못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요? Don't say the family lives downstairs is Polish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지금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접속사 있어요? 없어요? 접속사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 못해요. 가끔씩 어떤 분이 있냐면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영어에서 주격 관계사가 생략되려면요. 그 뒤에 비동사가 같이 있을 때, 즉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동시에 존재할 때 그 두 개를 동시에 지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단독으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어때요? 사전 보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사전에 있는 예문들이요. 굉장히 난해한 예문이 아니라 영어가 모국어 아닌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를 좀 더 쉽게 혼자서 습득할 수 있게끔 이 좋은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편집보는 러너스 딕셔너리거든요. 학습자용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민이 보는 굉장히 뭐 어렵고 그런 사전이 아니라 영어 학습자용 사전이니까 절대로 우리 학생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다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방법을 또 살펴본 거예요. 제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학생들이 그 방법을 터득해서 어때요? 자립할 수 있으니까. 모든 교육의 목표는 뭐죠? 학생의 자립이죠.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계속 갑니다. 자, 이번엔 뭐냐면 리서치인데요. 우리가 명사 공부할 때 기본은 뭐죠? 가산불가산이 기본이죠. 지금 보시면요. 단복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컬로케이션이 나오고 있지만요. 어때요? 앞에 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복수 형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왜냐면 resource 자체는 불가산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사 공부할 때 기본이 뭐다? 가산 불가산이 기본이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during이라고 나오는데요. 요건 이제 콜린스입니다. 콜린스에서 during 첫 번째 뜻인데요. 요 뒤에 보시면 어때요? 기간 표현이 오거나 혹은 뭐가 온다? 혹은 이벤트에 해당되는 표현이 온다라고 나오죠. 좀 전에 우리 뭐 있었죠? during the meeting이 있었죠. 그럼 이제 봐요. 여기 있는 이벤트라는 표현은요. 이건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 세상에 이벤트에 해당되는 것은 정말 많아요. 그럼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미팅이 실제로 이벤트에 해당되는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냐? 그거 한번 점검해 볼게요. 똑같은 콜린스를 제가 찾았는데 콜린스에서 미팅을 찾은 거예요. 미팅 보세요. 똑같은 미팅 찾았는데 뭐라고 나왔죠? Meeting is an event요. 우리가 사전에서 어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단어를 찾으면요. 그것을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패러프리징 하죠. 그래서 이벤트라는 표현이 조금 더 포괄적 개념이고요. 그 이벤트 안에 뭐가 속하는 거예요? 미팅이라는 녀석이 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during the meeting 말고 뭐도 있다고 그랬죠? during the conference. conference가 결국 뭐예요? official meeting이 바로 conference거든요. 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응용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보고 자꾸만 응용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제가 사전을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 좋은 자료거든요.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영어를 즐길 수 있어요. 공부가 아니라 영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뭘 알면 되죠? 우리 그 빈칸 앞에 있는 consist가 토익에 나오는 대표적인 자동사고 이 녀석은 전치사 of랑 결합을 한다. 물론 이제 consist는요 전치사 in하고 결합하는 패턴도 있는데요. 사실상 그것은 조금 이제 추상적 개념이라서 시험에는 좀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시험에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건 뭐죠? 바로 consist of죠. 요거는 이제 왜 ETS가 좋아하냐? 이거는 보통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하면요, 왠지 수동태를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보통 해석할 때 구성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한국말로 우리가 영어 동사 해석할 때 구성되다 하면 느낌이 어때요? 왠지 비동사 PP 막 수동태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ETS가 좋아합니다. 요거는 이제 일종의 콜로케이션 문제였기 때문에 자동사 컨시스하고 친한 거 여기 뭐밖에 없었죠? 오브밖에 없었으니까 걔가 정답인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뭐 또 오브랑 결합해서 자동사 쓰여진 거 뭐 디스포즈 오브도 하나 또 다른 예를 하나 써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 외에도 각각의 전치사에 해당되는 거 예를 하나씩 제가 써놨습니다. 뭐 defer from도 있고요, depend on도 있고요, ex at 혹은 ex in도 가능하죠. 근데 시험에는 보통 at이 많이 나오고요. 자동사마다 결합한 전치사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잘 봐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암기가 아니에요. 그저 그냥 찾아서 확인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만 반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간단하게 전치사 of를 선택하는 문제였고요. 여기 form하고 또 force가 또 치네요. 이것도 collocation. 그다음에 various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오죠. 뭐 다양한이란 뜻이니까 뒤에는 보통 이렇게 복수 명사가 위치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사전 통해서 검증할게요. 어때요? 롱맨에 그대로 나오죠. consist of라고 그대로 명시가 되죠. 프레이저럴 버브라는 것은 이제 단어 두 개로 구성돼서 한 몸체로 이렇게 행동하는 녀석을 우리가 프레이저럴 버브라고 합니다. 구동사라고 하죠. 구 형태의 동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consist of 이렇게 나오죠. 근데 재밌는 건요. 여기 뜻 봐요. to be formed라고 나오죠. 그죠? 이제 정의 자체는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어휘를 썼지만. the buffet라고 나오죠. consisted of several different Indian dishes. 이거 어떻게 번역해요? 자, 그 뷔페는 자, 몇몇 그쵸? 다른 인디안 요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왠지 여기다 우리가 비동사 PP 써야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우리말 해석이 뭐예요? 구성되다.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야 돼요? 아, 한국말 해석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시험장에서 한국말로 해석해서 맞출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 한국말 해석 때문에 틀릴 때도 있잖아요. ETS는 그걸 정확히 알고요. 오히려 함정으로 역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영어적 판단을 할 수 있다면 한국말 해석을 하지 않게 되니까 ETS가 의도적으로 파놓은 함정에 우리가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거 외에도 우리 자동사는요. 그 사이에 이렇게 다양한 부사를 집어넣어서 또 출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 메인리 보이시죠?
그 청중은 대부분 mainly 주로 10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번역 어떻게 했죠? 주로 10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 해석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그냥 가면 서운하니까 제가 consist in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학생들 혹시라도 너무 이제 바빠서 못 찾아보실까봐 consist in 이렇게 나오죠. 약간 추상적 개념이죠. 뜻이 뭐래요? To be based on 혹은 depend on something. 예문 통해서 볼게요. 추상적이니까 happiness does not consist in. 그러니까 행복은 그렇죠? in 이하에 어떻다? 근거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베이스가 있으니까. 혹은 in 이하에 그렇죠? 달려있지 않다. depend on 한다는 것은 뭔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죠. 왜? 거기에 의지하는 거니까. How many possessions you own. 얼마나 많은 소유물을 네가 갖고 있는가. 거기에 있지는 않다. 어때요? 좀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가진 게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직역을 한 거고요. 나중에는 약간의 의역을 한 거죠. 왜냐면 이걸 그냥 직역하면요. 이게 무슨 얘기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사실상 영어하고 한국말은 사실 전혀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요. 완벽하게 우리가 1대1 대응 관계로 똑같이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그렇죠? 얼마나 많은 소유물을 네가 갖고 있느냐. 거기에 그렇죠? 있지는 않다. 즉 거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근거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consist in도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쯤 하면 됐겠다 싶을 때 어금니 꽉 깨물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하다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우리 학생들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될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That's what I want. Please. 그죠? 한번 꼭 해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아까 제가 이 form이 그쵸? false하고 또 짝꿍이라고 그랬죠. 요건 제가 옥스퍼드에서 콜로케이션 뭘 찾은 거예요? false한 단어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동사 플러스 false 나오죠. 자, false 같은 경우도 동사, 명사 다 돼요. 그 자체가. 근데 좀 전에 우리가 본 건 뭐예요? 명사였고요. 여기 있네요. task force 있죠. 그래서 동사 플러스 false인데요. 그 가운데 뭐가 있죠? form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 이 동사 from이요. 그렇죠? 명사 false하고 친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좀 전에 풀었던 문제는 뭐가 있었다? 여기 task force란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직된 그렇죠? 뭐 한 무리의 인력을 우리가 task force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또 살펴봤고요. 이렇게 우리가 뭐 조금 강력하게 얘기하면요. 악착같이 찾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점점점 우리가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시험장 가서 어때요? 내가 직접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우리가 정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답을 선택할 때마다 막 긴가민가 막 불안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답이라는 확신. 그러면 우리 시험장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요. 정말 즐겁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various 찾았더니 뜻이 뭐래요? 보통은 명사 앞에 쓰고요. several different 하고 나오고요. 동의어까지 하나 챙겨갈 수 있네요. diverse요. 뭐 워낙에 같이 붙어 다니는 녀석들이죠. 그 뒤에는 이제 이렇게 콜로케이션 되는 표현들이 많이 쫓아오고요. 뭐 보다시피 복수명사가 쫓아오는 거 보이시죠? 아무래도 의미 자체가 뭐예요? 다양한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걷는다는 심정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절대로 내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하셔야 돼요. 내가 다시는 ETS한테 돈을 보내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기도요. 접속사하고 물론 이제 두 가지 기능 다 되는 거 전치사 기능 되는 거 막 섞여 있고 그래요. 역시 그러면 우리가 주어 동사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보니까 처음부터 볼게요. The success 주어 나오네요. of the project 해놓고 첫 번째 동사 나옵니다. relies라고 나왔어요. rely하고 on까지 같이 경험 좋겠죠? 좀 전에 우리가 consist of 보셨죠? 근데 rely는 뭐랑 결합해요? 전치사 on하고 짝꿍이죠? on 아니면 upon. 이것도 같이 나옵니다. 시험에. 자, 근데 다시 빈칸 나오고 주어 동사 또 나왔어요. 뒤에 더 플러스 명사에서 목적어까지 완벽하네요. 그럼 이제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보기는 전부 다 뭐예요? 접속사가 될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until과 after는 접속사 플러스
전치사 기능도 할 수 있지만 어쨌건 접속사 기능 갖고 있고요. 지금 주어진 문장에 동사 몇 개 있어요? 동사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해석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잘 보세요, 우리 학생들. 빈칸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 전치사가 있죠. 자, 우리 전치사 뒤에 오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 아니면 대명사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빈칸부터 어프로치까지는요, 분명히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분명한 건 여기 어떤 특정한 접속사가 들어갔을 때 앞에 있는 전치사 뒤에 위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전치사 뒤에 오는 품사가 뭐라고요? 명사 아니면 대명사. 그렇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절은 무슨 절일까요? 당연히 전치사 뒤에 위치할 수 있는 명사절이 필요하겠죠. 한 단어짜리 명사가 아니라. 왜? 빈칸 뒤에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럼 보기를 쓱 보니까 전부 다 접속사긴 하지만 그 중에 딱 한 개만 뭐가 될 수 있죠? 명사절 접속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정답 whether 선택합니다. 참고로 whether는요, 명사절일 때는 5월이 옵션이지만 부사절로 쓸 때는 반드시 5월과 같이 씁니다. 자, 여기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빈칸 뒤쪽에 5월이 없죠. 나머지는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부사절 접속사가 빈칸에 들어가면요, 앞에는 전치사 뒤에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탈락. 어때요? 우리가 문장 구조 알고 각각의 품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적용할 수 있다면 해석 없이 문제를 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토익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니까. 사실상 단 한 문제도 한국말 해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우리 학생들. 그래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누구한테 유리하다? 우리 한국 학생들, 우리 학생들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유리한 방법을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살리세요. 거기다가 제 강의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마음을 조금만 열고 수용해 주시면 돼요. 제가 원하는 건 딱 거기까지만. 무조건 저만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을 듣고 그것이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마음을 열고 조금만 수용을 해달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유일하게 명사절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로 whether가 답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동사 2개 있는 상황에서 접속사 필요한 건 당연했는데 전부 다 접속사였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지만 우리한테 뭐가 필요했다? 전치사 뒤에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로 명사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whether를 우리가 또 사전 찾으면 뭐 정확히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접속사하고 나와 있죠. 항상 사전에서 어떤 단어 찾으면 그 품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의가 나오고 예문이 나오죠. 보통 사전에서 1번 하면 whether가 명사절일 때고요. whether가 2번 하면 부사절일 때입니다. 그 부사절 먼저 슬쩍 보면요. 보세요. 여기 5월이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하지만 명사절일 때는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whether 다음에 5월 없죠. 없어요. 이때 여기 동사 ask는 4형식 동사고요. 뒤에는 me는 간접 목적어, whether 이하가 직접 목적어. 몇 형식 구조죠? 4형식 구조. 그래서 간접 목적어 나에게, 간접 목적어 나에게 whether 이하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이런 얘기예요. 5월 없죠? 그러니까 명사절 때 5월은 옵션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 밑에는 마찬가지예요. 여기 타동사에 뭐예요? 목적어. 무슨 절? 명사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whether는 곧바로 투부정사 결합하는 패턴도 가능해요. 여기 보이시죠? whether 투부정사. 이때도 사실상 보세요. 앞에 있는 타동사에 뭐예요? 목적어나 다름없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명사절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때 whether to believe라고 나오는데요. 요거 뭘 줄임말일까요? whether I should believe him or not. 이거 줄임말이에요. 왜냐면 그 주절이 주어가 I로 똑같으니까 굳이 여기다가 똑같은 I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whether to believe him or not. 그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s to 할 때 to가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오는 게 뭐예요? 바로 명사. 근데 그 안에는 주어 동사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이 뭐예요? 앞에 있는 전치사 as to의 목적어. 무슨 절? 명사절. 이렇게 되는 거죠. 보셨죠?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그 밑에 거 슬쩍 보면요. 밑에 거 제가 살짝 키워볼까요? 이렇게. 키워볼게요. 이렇게. 보세요.
It seems to me that she was in trouble. 여기까지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whether 이하는 뭘까요? 전체 문장에서 있어도구만 없어도구만. 그럼 무슨 절이에요? 부사절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whether는 명사절도 가능하고 부사절도 가능하다 이렇게 암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문장을 보고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내가 직접 자꾸만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locate 다음에요. I'm calling the doctor.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럼 whether 이하는 뭐예요? 있어도구만 없어도구만 부사절. 네가 그것을 좋아하건 말건 간에 그쵸? 좋아하건 말건 나는 의사한테 전화할 거야. 역시 부사절이죠. 심지어 축약도 가능해요. 밑에 보시면요. poor farmers 다음에 whether 나온 다음에 갑자기 owners or tenant 나오죠. 여기 생략된 건 뭐예요? they are가 생략됐죠. they are예요. they are입니다. they는 주조의 주어 poor farmers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난한 농부들이 오너이건 혹은 테넌트이건 주인이건 세입자이건 그렇죠? 가난한 농부들이 최악으로 영향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주절은 뭐예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원래 주절은요. 제가 표시할게요. 표시합니다. 잠시만요. Poor farmers라고 나오죠. Will be worst affected. 이게 지금 주절이에요. 완벽하죠? 근데 봐요. 영어에서 명사들은요. 위치가 엄격히 정해져 있죠. 명사들은 한 단어짜리 명사처럼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와야 돼요. 하지만 부사절은요. 그렇지가 않죠. 부사절은 그냥 덩치가 큰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영어 문장에서 부사의 위치는 다른 품사보단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중간에도 위치할 수 있는 거예요. Whether they are owners or tenants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owners 주인이건 혹은 tenants 그렇죠? 세입자이건 doesn't matter.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렇죠? 가난한 농부들은 어떻다? 최악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문을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셨을 때 내가 완벽히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저도 보자마자 무조건 다 완벽히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복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복습이요. 네, 저도 엄청나게 복습을 많이 하거든요.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제가 지금 이거 웨더 찾아보는 것만 해도 아마 이 롱맨만 지금 놓고 봐도요. 100번도 넘어요. 100번이 뭡니까, 여러분들. 네,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되게 익숙해져요. 어렵다는 느낌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계속 가볼게요. rely on. 제가 아까 upon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요. 다른 말로 paraphrasing, depend on 아니면 depend upon. 뒤는 사람, 사물 다 올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문 쭉 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는 이걸 옮겨 적거나 암기하지 마시고요.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만 반복해 주시면 돼요. 아까 우리 왜 자동사 표현 사이에는 이렇게 부사 같은 거 많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있네요. rely heavily on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같이 봐주는 거죠. 왜냐면 이제 ETS가 rely on 붙여 쓰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부사 같은 거 넣어가지고 문제 낼 때가 있거든요. 자꾸만 이제 경험을 쌓는 거예요. 다양성을 접하다 보면은 우리가 응용력이 생기니까 시험장 가서 ETS가 문제를 조금 그렇죠? 살짝 비틀어내도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가 정답을 선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또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보는 거예요. 정성을 다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꼭 그렇게 행복해지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함께 행복해집시다. 자,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